자, 오늘 10월 13일 마감 시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는데 코스피가 0.69% 하락했고 코스닥은 보합 정도로 끝났습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 강한 흐름이었고 금요일날 코스닥이 더 많이 빠졌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죠. 일단 2500선 저항선에서 정확하게 걸려서 지금 이 라인을 뚫기 위해서 힘을 좀 모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상했던 흐름이죠. 자, 지난번에 이 터치했을 때도 원샷으로 뚫기보다는 이 자리에서 한 번쯤 파당을 그려주면서 조정도 주고 이렇게 한번 힘을 주다가 변동성을 주다가 이 자리에서 한 번쯤은 뚫고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2600까지는 보이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뚫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번에 이제 나오는 CPI가 시장의 컨센보다 낮게 나온다니까 물가가 별로 안 올랐다라고 한다면은 긍정적으로 움직이겠죠. 그게 한 방에 뚫을 수 있는 뚫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글쎄요, 이번에 CPI가 시장 예측치보다 조금 높게 나오지 않을까. 너무 설레발들을 너무 많이 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조금 이제 시장 예측치보다 높게 나온다 하면은 제 생각에는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미국 시장 조정을 주는 것도 설레발 때문에 올라왔던 것들이 미리 눈치 보면서 조금 빠지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고용 지표가 된 다음에 계속 이제 그 인플레이션 문제가 다시 한번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CPI 이후에 조금 더 시장이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고 해서 크게 밀릴 것 같지도 않고 시장 컨센보다 좋게 나온다고 해서 좋게 나온다면은 정말 크게 오를 수도 있어서 상방은 오히려 열려 있고 하방은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고 있는 정도의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미리 빠진 것도 있고 중요한 건 미리 빠졌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도 성장주들이 많이 빠졌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네이버가 오늘 3%가 넘게 빠져 카카오 4.88, 5% 빠졌다는 얘기죠. 하이닉스도 3.1% 하락 흐름 전반적으로 하락이 크게 나왔고 기관이 투심이 진짜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외국인 장입니다. 지금은 외국인 수급이 양호하면은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외국인 오늘도 양시장 소폭이지만 매수를 해줬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외국인은 지금 팔라고 해도 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미 발을 깊게 넣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생각한다면은 외국인도 오늘 코스피에 많지는 않지만 671억 정도 매수를 했고 코스닥에서도 한 585억 정도 양시장 1100억 정도 매수를 한 건 분명히 긍정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부담스러워하는 거는 미국 경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은 미국 경기는 좋을 거예요. 미국은 요즘 이제 노랜닝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 경기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수출 위주의 국가잖아요. 예, 통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가면 다 나옵니다. 지금 무역 수지인데요.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예요. 계속 적자거든요. 적자가 이렇게 적자가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 작년 3월에 한번 흑자 살짝 기록하고 계속 적자예요. 적자고 보시면 이 앞에 번 2021년을 보면은 다 흑자거든. 우리나라가 무역 국가니까 수출 위주의 국가니까 계속 무역 수지가 수출이 그래도 흑자를 기록했었는데 지금 거의 1년 동안 적자거든요. 이게 지금 저는 계속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빨리 흑자로 돌아서서 조금 이제 우리 종목들 또 회사들의 실적이 개선이 돼야지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가격 메리트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유럽 시장이라든지 다른 아시아 시장보다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반등을 못했기 때문에 또 빠질 때 많이 빠졌겠고 먼저 빠졌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는데 가격 메리트라는 건 실적과 연동해서 갑니다.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건데 주가는 여기 있는데 실적이 떨어진다면은 이 주가의 가격 메리트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무역 수지 계속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수급은 살아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다. 미국 시장 올라가면 그 힘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사실 없지 않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좋은 종목들 갖다 놓고,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 그럴까, 빠질 폭이 많지 않은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간 종목보다, 물론 테마를 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단기 매매하시는 선수들이야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나 주식이 돈 벌겠다 하면서 리스크를 밑을 생각 안 하고 위만 생각하시는 매매를 하면은 정말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밑이 좀 튼튼하고 먹을 게 많은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다면 지금까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최근에 그 챗GPT 관련된 종목들 위도 열려 있을지 모르겠지만 밑으로 빠지면 하염없이 빠질 수 있는 종목들을 손을 대시거나 또 내 종목이 답답하다고 계속 수단배를 돌리시면은 세금만 내고 수수료만 내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인 종목들로 조금 꾸준하게 가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